여러분 1억을 준비하세요. 그래야 식당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먹는 장사로 먹고 살기 민쿡입니다. 절실합니다. 구독자 수가 감소했어요. 저번에 그 유튜브 기사식탁 컨설팅한 유튜브 때문에 감소했어요. 구독자 수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배달식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배달식당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배달식당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배달식당이 지금의 현실 어떤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배달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몇몇 주변에 있는 식당들하고 얘기했을 때 잘 안 되나 보다 생각만 하시니까 배달식당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한테 이제 배달식당 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많이 요구해 오십니다. 뭐라고 요구해 오시냐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그러죠. 나도 몰라요. 그래요. 배달식당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잠식되면서 배달식당의 매출이 급강했죠. 급강하. 그 이유가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나가서 먹게 되는 거죠. 집에서 안 시켜 먹는 거죠. 배달식당이 매출만 줄어드느냐? 수익구조 약화에도 또 영향이 있습니다. 수익구조 약화. 왜 수익구조 악화되느냐? 말씀을 드리면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가 지금 어마어마하죠. 매출의 30%입니다. 매출의 30%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백화점 들어갈 때 수수료가 25%, 30% 되는 데가 있거든요. 대형 백화점, 아주 비싼 백화점들. 강남에 있는 백화점, 서울 중심에 있는 백화점, 그런 1급 백화점들, 특급 백화점들이 들어갈 때 수수료율이 24%였어요, 그 전에. 저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입점 제한이 일산에서 오거나 그래도 저는 안 들어갔었습니다. 배달 수수료 30%예요. 물론 그 배달 수수료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그러면 배달은 남지 않는 장사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배달의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졌어요. 선호도라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배달 업체가 경쟁이 심해지면서 배달 업체가 A, B, C가 있었는데, 자, 지금 배달을 어플을 들어가서 고를 때 너무 많으니까 배달을 어디다 시켜 먹어야 될지 찾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유명한 프랜차이즈. 두 번째, 리뷰나 이런 개수, 이런 것들만 보는 거죠. 상위 1%에서 리뷰 작업을 하고 열심히 진짜 목숨 걸고 한 그런 상위 1%들에 대한 매출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리뷰가 쌓이면서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꼭대기에 있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식당은.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업주는 수익을 줄여가면서 또 마케팅에 투자를 하겠죠. 그것이 또 있고요.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 유명한 프랜차이즈들이 마케팅을 도와주면서 식당들을 이제 마케팅을 도와주면서 유명 프랜차이즈들만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하위에 있는 90% 있는 식당들은 사실 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왜 안 되냐? 배달만 시켜 먹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 식당에 가서 먹기도 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는 막 그 배달을 시켜 먹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배달 음식의 선호도가 두 가지 측면에서 감소됐다고 볼 수 있어요. 배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거죠. 물린 거죠. 배달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게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거는 이제 좀 내부적으로 이제 판단됐을 때 제가 예측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배달 음식에 대한 경쟁이 심해지면서 속도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배달이. 속도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배달 음식의 그런 베이스를 만드는 소스라든가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이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수수료율이 높아지니까 사람을 못 쓰게 되는 거야. 어떻게 내 음식을 최대한 데피는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데피는 식의 음식은 어디서 사오냐? 공장에서 사오겠죠. 공장은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조미료를 더 강력한 걸 넣게 됩니다. 맛이 딱 먹을 때 맛있지만 그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 특징은 처음은 맛있지만 자꾸 먹다 먹기 싫어져요. 그게 그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공장 음식 특징이거든요. 그러니 손님이 그거를 먹다 보면 이건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서 먹기 싫은 애가 아니라 그냥 그 음식이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음식이 아니잖아.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두 가지 측면 때문에 감소되는 겁니다. 자주 먹어서 감소되고 질려서 감소되고, 그래서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걸 제가 계속 예측을 했습니다. 저는 다 예측을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공유주방에 몰락이 왔죠. 우버이츠가 맨 처음 도전해서 여기 공유주방을 만든다 막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사실 목적이 부동산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상가 임대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 코로나 때 그 어떤 큰 건물들의 지하들을 다 매입하거나 아니면 임대해서 그 사람들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야. 생각보다 임대 수익이 잘 안 나고 공유주방이 막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버이츠가 먼저 튀어나간 다음에 어떤 큰 회사들이 자본금을 좀 모아서 투자를 받아서 그런 공유주방 키친들이 막 많이 생겼어. 주방들이 공유주방이 생겼어. 근데 지금 많이 문 닫았죠.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걔네들도 안 돼. 왜냐면 지금 다른 그 소상공인 배달 업체들이 너무 많으니까 공유주방도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많이 문을 닫은 거죠. 공유주방의 몰락은요, 이거를 시작할 때부터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공유주방이 왜 힘드냐면요, 지하에다 식당을 만드는 건 전 첫 번째 이유로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장사를 하잖아요. 식당은요, 오래 못합니다. 나는 햇빛을 못 봐서 일을 못해가 아니라 햇빛을 못 보면 자연스럽게 그 일이 싫어져요. 공유주방이 2층으로 가지 않고 햇빛을 못 보게 하면 사람은 식당에서 일을 오래 못해요. 지하에 식당에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햇빛 못 보고 일하는 건 진짜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공유주방이 이제 몰락했죠. 민쿡의 먹장 먹살에서는 배달 식당의 현실, 매출이 급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손님들의 선택이 신중해졌다입니다.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손님은 한 번 외식에 대한 그 선택이 있어서 신중해집니다. 그전엔 여기도 가서 먹어보고 저기도 가서 먹어보고 여기도 시켜보고 저기도 시켜봤지만 이제는 경기가 안 좋아지니 한 번 선택할 때 제대로 된 선택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뷰도 좀 더 신중하게 보고 오프라인 식당을 고를 때도 우리한테 이번에 가는 그 한 번 선택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선택이 되기 위해서 신중해진다는 겁니다. 점점점 영업적으로 퀄리티가 있는 식당을 선택하게 돼요. 잘하는 식당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리뷰도 많고 손님도 많고 좀 유명한 식당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뷰 관리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워진 이유는요, 여전히 낮은 진입장벽입니다. 식당이 어려워지는 건요, 정책적으로 진입장벽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자유경쟁 시대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거를 막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좀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식당을 오픈할 때 위생교육 철저히 받고 식당을 만드는 그런 구조에 있어서 허가제로 바꿔야 돼요. 식당을 만들 때 구청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6개월 뒤에 검수를 또 하고 1년에 또 어떤 검수를 하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검수를 해서 식당의 진입장벽을 높여놔야 아무나 식당을 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설령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 페널티를 줘서 식당에 대한 등급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식당들이 자연적으로 못하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그만두게 돼 있어요. 진짜 자격 없는 식당 사장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는 차라리 그냥 직장생활 했으면 그 빚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빚이 생긴 식당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식당의 진입장벽이 낮아진 거는 이 배달 솔루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지금 외식업이 어려운 이유는 지금 어려운 이유는 그런 진입장벽이 낮아진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달하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고 뭐 어떡하는 얘기야 그러면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어요. 배달 식당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를 배달 식당의 차별성을 두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어플에 뭔가 차별 있게 뭔가를 만들지만 그건 차별이 아니고 그냥 차이예요, 차이. 우리가 물의 그 수위의 차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물성의 차이가 아니라 물의 물 높이 차이야. 어플은요, 차이예요. 거기 안에 뭔가 다르게 보이는 건 차별이 아니고 차이일 뿐이에요.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거,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거, 차이니까 그 차별을 만들 수 있는 건 오프라인 식당뿐이 할 수가 없어요. 배달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배달은요, 그냥 보고 따라하기 너무 좋아요. 따라하기 좋다는 거는 물의 수위 차이는 그냥 물만 부으면 바꾸지잖아요. 근데 물 수질의 차이는 수질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뭔가 배우고 알아야 돼요. 하지만 수위 차이는 물을 부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달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배달의 어떤 식당의 차별은 차별이 아니고 차이니까 식당 하지 말란 거예요. 배달에서는 경쟁이 너무 심하고 금방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좀 더 모아서 1억을 만드세요. 지금 식당 하려면 1억이 필요해요.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 금액이요. 그게 뭐냐면 제가 20년 전에 식당을 할 때 비용이 한 4천 정도가 필요했어요. 식당을 하려면. 그거 똑같습니다. 4천 정도가 있어야 식당을 좀 제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시마를 1층에서 망하고 응암동에서 망하고 이쪽 화정으로 넘어왔을 때 딱 1억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10평을 만들기 위한 식당 치고 너무 많이 돈이 들었죠. 왜냐면 권리금도 주고 이것저것 사고 막 제가 만들었으니까. 지금 1억은요, 큰 돈이 아니에요. 1억은 기본적으로 식당 만들 때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러니 1억을 준비하세요. 배달 식당은 이제 손대지 마세요. 기형적인 과포화 상태예요. 식당이 하고 싶다면 1억을 준비해서 제대로 된 식당을 만들려고 노력하세요. 진정성을 가지고, 상품의 진정성을 가지고 식당을 만들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는 얘기 하지 말고 안 될 수가 없다. 구독, 좋아요 좀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배고파.